부자 나라가 되는 완벽한 레시피,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마치 최고의 셰프가 완벽한 요리법을 찾듯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경제 운영 방식, 그러니까 최고의 레시피를 찾으려고 정말 애를 쓰죠. 근데 과연 모두에게 통하는 완벽한 레시피라는 게 있긴 할까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만 펴면 나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걸 채워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모든 나라가 똑같이 풀어야 하는 경제학의 근본적인 숙제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제 시스템이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체 뭘 만들 건지,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든 걸 누구에게 나눠줄 건지, 모든 경제 정책의 A to Z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론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장 극단적인 모델들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양쪽 끝에 있는 두 가지 모델이 왜 현실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두 시스템이 망하는 이유가 정말 정반대예요. 자, 왼쪽,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경제, 옛날 소련처럼요. 여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니까 맨날 쓸데없는 건 남아들고 정작 필요한 건 없어서 줄 서고 비효율의 끝을 보여줬죠. 그럼 오른쪽, 완전한 자유시장은 어떨까요? 정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도로 깔고 나라 지키는 것처럼 돈은 안 되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약한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자 하고 모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부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부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도 재앙이고 시장에 그냥 운전대를 던져주는 것도 똑같이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길을 갔을까요?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면 잘 나가는 나라들은 전부 혼합 경제입니다.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섞어 쓰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황금 비율이 나라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주 머리를 써서 자기 나라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어내요. 돈이랑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나코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나코는 카지노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 카지노 수입은 전체 3%밖에 안 돼요. 그럼 대체 뭘로 나라를 운영하냐? 바로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아예 없애는 대신 돈 많은 관광객이나 거주자들이 펑펑 소비할 때 세금을 걷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모나코만의 기가 막힌 레시피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 레시피를 한번 훔쳐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이 나라는요, 전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 같은 곳이에요. 와, 1인당 GDP가 9만 달러가 넘는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아일랜드의 경제 모델이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는 걸 그냥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비법 레시피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법인세. 둘째, 유럽연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유이용권. 이 두 가지 재료의 조합, 이건 뭐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한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정책 하나가 글쎄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IT 공룡들이랑 금융회사들을 아일랜드로 전부 불러 모은 겁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심장부가 된 거죠. 자, 이번엔 아일랜드와는 정말 180도 다른 길을 걸어서 부자가 된 나라 노르웨이 얘기를 해볼게요. 노르웨이는 나라 전체가 쓰는 거대한 돼지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노르웨이의 진짜 대단한 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평가한 삶의 질 순위에서 부동의 1위라는 거. 이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훨씬 더 의미가 크죠. 노르웨이의 전략은 정말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1960년대에 석유가 터졌을 때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요.
대신 국부펀드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았죠. 그리고 그 돈을 전 세계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금, 그러니까 이자만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원금은 절대 안 건드리고요. 와, 진짜 미래를 내다본 거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아주 중요하고 멋진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자원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 그래서 자원을 팔아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국가 저금통을 어떻게 굴리는지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골고루 나누어서 투자하잖아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서 미래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끄떡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노르웨이의 부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라는 너무나 다른 두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과연 미래의 경제 경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 완벽한 경제 레시피 같은 건 없다는 거. 성공한 나라들을 보세요. 아일랜드처럼, 노르웨이처럼 남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강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짠 나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21세기의 국가라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단순히 영토와 국민으로만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인재, 기업, 그리고 자본이라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